최대 3개월 내 손과 팔의 근육이 완전히 마비될 겁니다. ALS와 유사한 희귀 신경근육 질환입니다. 치료법은 없습니다. 의사의 말이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순간 정지된 듯했고 내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진단서를 내밀었어요. 엘리자 씨, 정말 유감스럽지만 현대의학으로는 이 질환의 진행을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증상 완화와 재활치료로 최대한 기능을 보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내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혁신적인 의료 기술 개발에 몰두했던 CEO였는데 이제는 치료법 없는 희귀병 환자가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 스콧입니다. 31살.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뉴로싱크의 창립자죠. 적어도 오늘 아침까지는 그랬습니다. 저는 24세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인공지능과 신경과학을 융합한 첨단 기술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때 개발한 신경재활 알고리즘이 뉴로싱크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7년간의 여정을 떠올렸어요. 처음 투자금 $500만 유치했던 날, 내 손은 설렘으로 떨렸습니다. 그날 밤 샴페인을 터뜨리며 동료들과 함께 축하했던 기억이 선명했죠. 이제 이 손은 병으로 인해 떨리고 있었어요. 뇌졸중 환자의 재활 성공률을 30%나 높인 혁신적인 AI 시스템을 개발하신 스콧 대표님. 작년 포브스 인터뷰에서 기자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 나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대답했죠. 저희 기술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환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선물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가요? 수많은 환자에게 희망을 주었던 내가 이제는 스스로에게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중 한 명은 다니엘과 닮아 있었죠. 다니엘은 존스 홉킨스 출신의 유능한 신경외과 의사로 나와는 3년 전 의료 컨퍼런스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내 AI 기술을 신경외과 수술에 접목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그것이 우리 인연의 시작이었어요. 이번 주말에 나파밸리로 여행 가자는 다니엘의 제안을 거절했더니 결국 병원에 오게 되었네.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건강을 소홀히 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지난달 실리콘밸리 테크 어워드에서 올해의 혁신가로 선정되었을 때 나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 기술이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제 삶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다니엘은 객석에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었죠. 지금 그 순간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삶처럼 느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다니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엘리, 진료 어땠어? 괜찮아. 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엘리? 무슨 일이야? 내가 지금 거기로 갈게. 다니엘, 내 손이, 내 몸이 나를 배신했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홀로 앉아 핸들을 꽉 움켜쥐었어요. AI로 수천 명의 환자를 도와왔는데 정작 내 병은 고칠 수 없다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마비된다면 더 이상 프로그래밍도 경영도 혁신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토록 열정을 쏟아부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아파트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뉴욕의 빌딩들이 황혼 속에 잠겨가는 모습이 마치 내 무너져가는 삶과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엘리. 다니엘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병원에서 곧장 달려온 듯 했습니다. 진료 결과가 어땠어? 말없이 진단서를 건넸고 다니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의사인 그는 이 진단이 의미하는 바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를 꼭 안아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직 끝이 아니야. 반드시 방법을, 희망을 찾을 거야. 다니엘의 품에 안겨 나는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강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소리였죠. 다니엘은 내 삶의 기둥이었습니다. 33살의 다니엘 라이트는 존스 홉킨스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과정을 최연소로 마친 천재 의사예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3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래의학 컨퍼런스에서였습니다. 내가 AI 신경재활 시스템에 대해 발표를 마쳤을 때 청중석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스콧 박사님, AI가 진짜로 뇌의 복잡한 신경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엔 그의 도전적인 질문에 약간 날이 섰었죠. 하지만 컨퍼런스 후 이어진 리셉션에서 우리는 밤새도록 신경과학과
AI의 융합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의 눈빛에서 본 열정은 내가 본 어떤 연구자보다도 강렬했어요. 내 기술과 내 의학 지식이 만나면 불치병이란 개념 자체를 바꿀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에 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함께 연구 논문을 쓰기 시작했고 1년 만에 연인이 되었죠. 작년 크리스마스, 다니엘은 뉴로싱크 본사 옥상에서 프로포즈했어요. 그날 밤하늘의 별들만큼이나 반짝이던 그의 눈동자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내 기술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는데 내 손이 마비된다는 게 말이 돼? 내가 흐느끼자 다니엘은 더 단단히 안아주었어요. 진단 결과를 다시 확인해보자. 미국 최고의 병원들을 다 알아볼 거야. 반드시 해결책이 있을 거야. 다니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2주 동안 우리는 메이오 클리닉부터 존스 홉킨스,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까지 미국 최고의 의료진을 모두 만났어요. 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이 질환의 진행을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 병원에서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거의 포기 상태였죠. 하지만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그는 논문을 뒤지고 전 세계 의료진들과 통화하며 가능성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다니엘이 연구실에서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엘리, 찾았어.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새로운 시술법을 개발했어. 하이브리드 뇌혈관 수술법이라고 해. 세브란스, 아산. 거긴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잖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개발한 뇌혈관 하이브리드 수술은 미국에서도 불가능한 케이스를 성공시켰어. 다니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재훈 교수라는 분이 세계 최초로 AI 로봇 수술과 인간 손기술을 결합한 시스템을 개발했대. 내 증상과 비슷한 환자들의 신경 재생에 놀라운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 한국, 그곳은 내게 그저 K-팝과 김치로만 알려진 나라였어요. 물론 삼성과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고 의료 기술이 선진국 수준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내 생명을 구할 유일한 희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뭐든 시도해보자. 내 목소리에는 희망보다는 체념이 더 많이 묻어 있었어요. 다니엘은 바로 이재훈 교수와 연락을 취했고 놀랍게도 그날 밤 바로 답이 왔습니다. 내 병력을 확인한 이재훈 교수는 화상 상담을 제안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아파트 거실에서 스크린을 통해 서울에 있는 이재훈 교수를 만났습니다. 스콧씨, 라이트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재훈 교수의 영어는 깔끔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당신의 상태는 분명 심각합니다만 우리 병원에서 개발한 하이브리드 수술법으로 신경 재생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다니엘이 물었어요. 이재훈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40%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확률은 제로죠. 40%.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 숫자는 실패에 가까웠지만 지금의 나에겐 희망의 숫자였어요. 언제까지 한국에 와야 할까요? 내가 물었습니다. 가능한 빨리요.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손상은 더 진행됩니다. 통화를 마친 후 다니엘과 나는 침대에 나란히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라 참 멀리 가게 됐네.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니엘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어디든 무엇이든 너를 살릴 수 있다면 해볼 가치가 있어. 내가 늘 함께 할게. 그날 밤 우리는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생과 사의 경계에서 나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낯선 나라에 내 마지막 희망을 걸게 됐습니다. 출발 전날 내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컵 하나 들기도 힘들었죠. 두려움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다니엘,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니엘은 내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어요. 내가 만든 AI가 사람들을 살렸듯이 한국 의료진이 널 살릴 거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어.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살아남아도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내 유일한 기회였어요. 준비됐어. 엘리자 스콧. 이제 싸울 시간이야. 거울 속 내 모습에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뉴욕 JFK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4시간의 비행 동안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급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나는 세계적인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고 투자자들과 만나며 사업 확장을 꿈꾸던 CEO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존을 위해 낯선 나라로 향하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여정이 나에게 가르쳐 줄 교훈이 있을 거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계기일지도 모르죠.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14시간의 비행으로 지쳐 있었어요. 손의 감각은 더 둔해졌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다니엘은 내내 내 곁을 지켰고 나의 모든 필요를 세심하게 챙겨주었죠. 괜찮아. 휠체어 필요할 것 같아? 다니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괜찮아. 아직은 내 발로 걸을 수 있어. 마지막 자존심이었을까요? 환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세브란스 병원의 국제 환자 코디네이터 김민지 씨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반겼습니다. 스콧 씨, 라이트 박사님, 긴 여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차는 놀랍게도 최신형 전기차였어요. 뉴욕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모델이었죠. 차에 오르자 김민지 씨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이재훈 교수님과 팀이 스콧 씨의 모든 의료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도착 즉시 정밀 검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거리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에 놀랐어요. 첨단 빌딩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전통 건물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디지털 스크린들, 마치 영화 속 미래도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네요. 내가 중얼거리자 김민지 씨가 미소 지었어요. 많은 외국 환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해요.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병원이라기보다는 미래형 의학센터에 가까웠어요. 와, 놀랍네. 다니엘이 전문가의 눈으로 시설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우리는 곧바로 VIP 국제환자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재훈 교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제로 본 이재훈 교수는 화상으로 봤을 때보다 더 카리스마 있어 보였습니다. 스콧 씨, 긴 여정 고생 많았습니다. 바로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의 검사 일정은 숨 돌릴 틈이 없었어요. 최신 MRI, 신경전도 검사, 뇌파 분석, 유전자 검사까지 뉴욕에서 몇 주에 걸쳐 했던 검사들이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내가 감탄하자 이재훈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이 기술은 세계에서 우리 병원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신경신호를 분석하여 손상 부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죠. 검사가 모두 끝난 후 이재훈 교수는 우리를 그의 사무실로 초대했어요. 벽면 전체가 디지털 스크린이었고 내 검사 결과가 모든 벽에 투사되었습니다. 스콧 씨의 상태는 분명 심각합니다. 이재훈 교수가 3D 영상을 조작하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뇌동맥류는 기존 방식으로 수술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면을 전환해 새로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수술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뇌혈관 수술법입니다. 화면에는 AI 로봇 수술과 인간 손기술을 결합한 복합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이 보였어요. 정밀한 로봇팔이 미세혈관을 다루고 동시에 외과의사가 직접 중요한 부분을 조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공률은요? 다니엘이 물었어요. 이런 케이스에서 약 65%입니다. 하지만 스콧 씨는 젊고 건강하니 70%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70%. 의학적으로는 여전히 위험한 숫자지만 치료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나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수치였습니다. 언제 수술이 가능한가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일 모든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모레 수술이 가능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검사 하루 만에 완전한 수술 계획이 세워진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뉴욕에서는 한 달이 걸릴 프로세스가 단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다니엘이 말했어요. 놀라운 시스템이야. 이런 첨단 기술이 있다니. 병실 역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5성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진 공간에는 최첨단 의료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침대는 내 상태에 맞게 자동으로 조절되었고 벽면의 태블릿으로 모든 의료진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병원이 맞아. 내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자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세브란스 국제의료센터는 환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편안히 쉬세요. 하지만 근사한 병실에도 불구하고 내일 있을 수술에 대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나가서 저녁을 사오는 동안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내가 정말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마치 희망의 불빛처럼.
다니엘이 한국 음식을 들고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밝았어요. 병원 카페테리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아. 이건 비빔밥이라는 건데 영양사가 너에게 완벽한 식사라고 추천했어. 다니엘이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는 자신의 일과 연구를 모두 미루고 나와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그의 헌신과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고마워. 다니엘, 정말 고마워.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니엘은 내게 다가와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엘리.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그날 밤, 수술 전날, 불안함 속에서도 작은 희망이 내 가슴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이 내 손을 꼭 잡은 채 속삭였습니다. 내가 만든 AI가 사람들을 살렸듯이 한국 의료진이 널 살릴 거야. 내일이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살아남아도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어요. 삶에 대한 갈망,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할 미래에 대한 소망. 포기하면 안 돼. 아직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렇게 나의 첫날이 끝났고 운명의 수술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서울의 여명이 나를 깨웠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내 생명의 운명이 결정될 날이죠. 손목을 들어보니 여전히 떨림이 있었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어제보다 더 힘들어졌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몸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 소파에서 뒤척이던 다니엘이 물었어요. 그는 밤새 내 곁을 지키며 간간히 잠들었을 뿐입니다. 생각보다는. 사실 잠은 거의 이루지 못했지만 다니엘을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전 6시 간호사팀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전날 밤 미리 설명받은 대로 수술 전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체온 확인, 혈액 검사, 약물 투여, 모든 과정이 정확하고 신속했어요. 스콧 씨, 긴장되시죠? 수석 간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이재훈 교수님은 세계적인 명이에요. 최고의 손길이 당신을 치료할 겁니다. 8시 정각, 이재훈 교수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그는 이미 수술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오늘 우리는 99%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수술을 할 겁니다. 하지만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 겁니다. 이재훈 교수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에서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는 상세한 수술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선 AI 로봇이 문제 부위에 접근할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직접 중요한 봉합을 진행하죠. 마지막으로 특수 개발된 나노 약물이 신경 재생을 촉진할 겁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다니엘이 물었어요. 약 6시간 정도로 예상합니다. 수술 내내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기를 라이트 박사님께 제공해 드릴게요.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함도 함께 찾아왔어요. 마지막 순간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모든 걱정을 덜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로 이동하기 전 나는 다니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만약 다니엘은 내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넌 반드시 돌아올 거야. 우린 아직 함께 해야 할 일이 많아. 눈물이 나왔어요. 다니엘은 내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사랑해, 엘리. 깨어나면 내가 첫 번째로 볼 사람이 될게.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의 하얀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대로 끝나도 후회는 없을까? AI 기술로 많은 환자들을 도왔지만 정작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은 너무 적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하이브리드 수술실은 그 어떤 의료시설보다 미래지향적이었어요. 벽면 전체가 디지털 스크린으로 채워져 있었고 중앙에는 최첨단 로봇 수술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수술팀은 총 12명, 이재훈 교수를 중심으로 로봇 조작 전문의, 신경외과의, 마취의, 간호사들이 완벽한 팀워크로 움직였습니다. 마취를 시작하겠습니다. 10가지 세어볼까요? 마취의가 말했어요. 하나, 둘, 셋. 나는 세기 시작했지만 4가지도 세지 못하고 의식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이재훈 교수의 집중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술은 예정대로 6시간 동안 진행되었어요. 다니엘은 특별히 마련된 관찰실에서 실시간으로 수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김민지 씨가 함께했어요. 로봇이 신경 주변 조직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씨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 기술은 0.1mm 단위로 정밀 조종이 가능해요. 다니엘은 전문가의 눈으로 수술 과정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놀라운 정밀도네요.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화면에서는 AI가 실시간으로 뇌혈관의 미세한 움직임을 분석하며 로봇팔이 미세혈관을 다루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이재훈 교수가 직접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로봇이 할 수 없는 감각을 인간이 보완합니다. 이재훈 교수님의 손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뉴욕에서는 다니엘의 동료들이 원격으로 수술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의료진의 기술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미국에선 불가능한 수술이 한국에선 가능하다니. 동료들의 감탄이 화상회의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수술이 거의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갑작스러운 출혈이 시작된 것입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취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의료진이 긴장한 가운데 이재훈 교수는 놀라운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출혈 부위 확인됐습니다. 미세 봉합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보았어요. 이재훈 교수의 손이 마치 예술가의 붓처럼 정확하게 움직였고 불과 몇 분 만에 상황이 안정되었습니다. 출혈 통제됐습니다. 맥박 정상화 확인. 모니터링 의사가 보고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6시간의 긴장된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 성공. 이재훈 교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다니엘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회복실에서 천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목에 인공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어 말은 할 수 없었지만 흐릿한 시야로 다니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엘리, 수술이 성공했어. 넌 해냈어. 다니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의식이 다시 희미해지며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품은 채로요.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처음 느낀 것은 통증이었어요. 머리부터 목까지 이어지는 둔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눈을 뜨기 전부터 주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규칙적인 심장 모니터 소리, 간호사들의 부드러운 발소리, 그리고 다니엘의 익숙한 목소리.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곧 깨어날 겁니다. 천천히 눈을 떴을 때 희미한 빛 속에서 다니엘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는 수술 후 3일 동안 거의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가에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엘리, 날 알아보겠어. 다니엘이 내 손을 부드럽게 쥐었어요. 대답하려 했지만 목에 여전히 튜브가 있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이 성공적이었어. 이재훈 교수님이 기적을 만들어냈어. 다니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내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콧 씨, 반갑습니다. 회복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네요. 그날 오후 이재훈 교수가 병실을 방문했어요. 그는 태블릿을 들고 와서 수술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손상된 신경이 성공적으로 복구되었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부종이 있지만 곧 감소할 겁니다. 내일이면 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을 것 같군요.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내 상태는 치료 불가능이었는데 지금은 회복의 징후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대로 호흡기가 제거되었어요.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내 첫 마디는 다니엘을 향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그것은 분명 내 목소리였어요. 다니엘이 물을 가져다 주며 감격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엘리. 수술 후 4일째 되는 날,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물리치료사가 내 손과 팔의 움직임을 체크했어요. 능동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여보세요. 물리치료사가 지시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오른손 검지를 움직여보려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집중하여 시도했을 때 미세하게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움직였어. 다니엘이 외쳤습니다. 엘리, 내 손가락이 움직였어. 물리치료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렇게 빨리 반응이 오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이재훈 교수에게 질문했어요. 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재훈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진전 속도라면 80% 이상의 기능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번졌어요. 그건 기적과 같은 수치예요. 의학에서 기적이란 단어는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이재훈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꽃 씨의 경우는 예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수술 후 6일째 내 상태는 급속도로 좋아졌습니다. 이제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가벼운 물건을 쥘 수도 있게 되었어요. 재활 전문가들은 내 회복 속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꽃 씨의 뇌가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젊고 건강한 상태가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교수가 설명했어요. 병실에서의 일상은 점차 활기를 찾아갔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병원 주변의 맛집에서 다양한 한국 음식을 가져왔고, 김민지 씨는 간간히 방문해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곳에 와서 치료받게 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네요. 내가 말했을 때 다니엘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나는 도전적인 시도를 해보기로 했어요. 물리치료사의 도움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까지 걸어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해. 넘어지면 어쩌려고. 다니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내가 시도해봐야 해. 내 몸이 어디까지 회복됐는지 알고 싶어.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발을 바닥에 디뎠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지러웠지만 곧 안정을 찾았어요.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디며 창가로 향했습니다. 다니엘은 넘어질 경우를 대비해 바짝 붙어서 따라왔어요. 마침내 창가에 도달했을 때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햇살이 빌딩 사이로 비치며 도시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해냈어.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왼손을 들어 창문을 짚으려는 순간 내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수술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다니엘 봐. 나는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손이 움직여. 내 손이 움직인다고. 다니엘은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내 손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나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해냈어. 엘리, 내가 정말 해냈어. 그날 오후 이재훈 교수팀은 내 회복 소식을 세계의학저널에 긴급 사례 보고로 제출했어요. 전 세계 언론이 한국 병원의 기적적인 수술 성공 사례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 CEO, 한국에서 불가능한 수술로 새 생명을 얻다. 영국 왕실 주치의도 감탄한 한국 의료 시스템, AI와 인간의 협력, 1%의 생존 확률을 뛰어넘다. 수술 후 10일째, 나는 드디어 퇴원 허가를 받았어요. 물론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길이 멀었지만 이제 위기는 넘긴 상태였습니다. 당분간 서울에 머물며 외래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재훈 교수가 퇴원 계획을 설명했어요. 한 달 정도 후에는 미국으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는 작은 환송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재훈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들과 간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스콧 씨의 회복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이재훈 교수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병원을 나서는 순간 밝은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추었어요. 다니엘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 그가 물었어요. 먼저 서울을 좀 둘러보고 싶어. 그리고 나서 미래를 계획해야겠지. 내가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우리에겐 이제 수많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함께 병원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화복 기간 동안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한 달간의 회복 기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추천해준 의료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숙소였죠. 공항에서 병원, 그리고 이 아파트까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 될 곳이야. 다니엘이 말했어요. 디지털 도어락 앞에 서자 현관문이 자동으로 얼굴을 인식하고 환영 메시지와 함께 열렸습니다. 와, 내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실내 조명이 부드럽게 켜지고 실내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되었습니다. 벽에 설치된 대형 스마트 패널이 즉시 활성화되어 엘리자 스콧님,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한국어와 영어로 표시했어요. 이건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아. 내가 속삭였어요. 다니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뉴욕의 우리 아파트보다 10년은 앞선 것 같아. 거실로 들어서자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이 펼쳐졌고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창문은 터치 한 번으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었고 음성 명령으로 여닫을 수도 있었습니다. 음성 제어 시스템을 활성화하시겠습니까? 스마트 홈 시스템이 물었어요. 네. 내가 대답하자 시스템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거실 조명을 좀 어둡게 해줄래? 시험삼아 말했더니 즉시 조명이 부드럽게 어두워졌어요. 주방으로 걸어가니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패널에 터치하자 내부가 보이고 각 식품의 유통기한과 영양 정보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었어요. 욕실에 들어갔을 때는 더 놀라웠어요. 스마트 미러가 내 건강 상태를 스캔하고 수술 후 주의사항을 표시했습니다. 침실에는 내 의료 상태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되는 스마트 침대가 있었습니다.
침대 옆 콘솔에 손을 대자 다양한 메뉴가 나타났어요. 수면 모니터링, 자세 교정, 순환 개선. 이건 병원 침대보다 더 첨단이잖아. 감탄하며 다니엘을 바라보았어요. 발코니로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파트의 모든 기술은 단순히 멋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환자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다니엘, 이런 환경에서 회복하는 것과 병원 병실에서 회복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일 거야. 여기선 내가 환자가 아니라 그저 회복 중인 사람처럼 느껴져. 다니엘은 내 옆에 서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맞아. 이런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도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환자가 되어보니 비로소 진짜 의료란 무엇인지 알게 됐구나. 기술은 단순히 진단과 치료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환자의 전체 경험을 변화시키는 요소야. 첫 주는 거의 매일 병원에 가서 재활치료를 받았어요. 물리치료사들은 제 상태에 맞는 맞춤형 운동을 설계해 주었고, 신경과 의사는 신경 회복 상태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의사 입장에서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뉴욕에서는 이런 수준의 통합치료를 받기 어려워. 다니엘이 어느 날 저녁,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말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환자 중심으로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게 놀라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만든 AI 기술이 얼마나 환자와 동떨어져 있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어. 우리는 기술만 생각했지 실제 환자 경험은 고려하지 않았던 거야.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80% 정도 회복되었고 정신적으로는 전혀 새로운 통찰력을 얻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더욱 선명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한강변 공원을 산책하며 다니엘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내가 죽을 뻔했던 경험이 오히려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어.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성공과 혁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떤 가치를 세상에 남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어. 다니엘은 내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어요. 내가 느끼는 그 소명이 너를 더 위대한 혁신가로 만들 거야. 나는 내 옆에서 그 여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환자였고 이제 다시 혁신가가 된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진 혁신가로.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재훈 교수와 의료팀이 직접 공항까지 나와 배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이재훈 교수가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우리의 협력 프로젝트가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기대합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보았어요. 이곳에 환자로 왔다가 새로운 비전을 품은 사람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마워, 한국. 작게 속삭였어요. 내 두 번째 삶을 선물해줘서. 비행기가 이륙하며 나는 새롭게 펼쳐질 미래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엘리가 회복되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지수였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